사람은요, 죄가 있으면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그날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당당하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한 직원이 며느리에게 말을 걸자 그 아이가 말을 더듬고 눈을 피하고 식은땀을 흘리더군요. 그 사람을 지나쳤는데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숨기고 있던 과거를요. 오늘은 그날 이후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말자 씨는 오늘따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며느리 한지은 씨가 함께 백화점에 가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요즘 세일을 한답니다. 시어머니 옷도 몇 벌 사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나가요. 제가 모시고 싶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듯 밝았습니다. 말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날 이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 씨는 운전을 하면서도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백화점 식당에서 점심 먹어요. 괜찮단다. 내가 고생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말자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은 씨의 손이 핸들을 쥔 모습을 슬쩍 보았습니다. 손톱이 깨끗했습니다. 매니큐어는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구나. 말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긴장할까요? 백화점에 가는 건데. 별일 아닌데 말입니다. 백화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은 씨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입술을 다시 그렸습니다. 어머님 가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여성 의류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매장 안은 화사했습니다.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능숙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이것저것 꺼내 보였습니다. 말자 씨 앞에 대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색 어때요? 좋구나. 말자 씨는 며느리가 고르는 대로 따랐습니다. 사실 옷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옷을 몇 벌 골랐습니다.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VIP 라운지 들렀다가요. 거기서 차 한잔하고 쉬어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남자였습니다. 4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사람이 지은 씨를 보았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기.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핸드백 끈을 꽉 움켜 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직원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은 씨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차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은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식은땀이었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말자 씨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은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 씨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말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직원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허브차였습니다.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러났습니다. 지은 씨는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컵을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화장실 좀. 그래, 다녀오렴. 지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세 걸음, 네 걸음.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 지은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자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원도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지은 씨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한지. 말이 끊겼습니다. 직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자 씨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지 지은이 이름을 알고 있구나. 지은 씨는 일어섰습니다. 직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말자 씨는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나가자. 네네, 어머님. 두 사람은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지은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말자 씨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지은 씨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알고 있구나. 그것도 아주 잘. 말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놀라면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며느리의 몸이 오늘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자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 직원은 누구였을까? 어째서 지은이는 저렇게 놀랐을까?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은 씨가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미안해하니? 오늘 제가 이상했죠. 말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들어가자. 차 한잔하고 쉬자. 네.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말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차를 우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을 정리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그 남자 직원. 지은 씨를 보는 눈빛. 놀란 표정.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넘어지는 며느리. 괜찮으세요, 한지.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었어. 성까지. 한참 뒤 지은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을 씻었는지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화장을 지웠습니다. 맨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앉아라.
지은 씨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자 씨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 아니? 네? 오늘 그 직원 말이다. 너 아는 사람이지? 지은 씨의 얼굴이 또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은아. 말자 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안단다. 사람은 놀라면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법이야. 내 몸이 오늘 다 말했어. 지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알고 있었어. 이름까지 알고 있었지. 한지까지 말하다 멈췄잖니. 대체 무슨 일이니? 말자 씨의 목소리에는 다그침이 없었습니다. 다만 궁금함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어머님, 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제 과거예요. 잊고 싶은 일이에요. 과거라도 말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말하면 다 끝나요. 뭐가 끝나는데? 이 집도 민석 씨도 어머님도 다요. 말자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오늘은 이만 쉬어라. 어머님.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다. 지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말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아들 민석 씨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민석 씨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었어? 응. 괜찮아. 지은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민석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석 씨는 밥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지은 씨는 듣기만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듣고 있어? 응? 응, 듣고 있어. 오늘 좀 이상한데? 피곤해서 그래. 민석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자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은 씨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말자 씨는 며느리를 힐끔 보았습니다. 지은 씨의 옆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하겠지. 그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 그날 밤 말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지은이를 알고 있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거가 지금 이 집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 씨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민석 씨를 출근시켰습니다.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자 씨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밤마다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연이에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말자 씨는 문 앞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자 씨는 혼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말자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화점 그 직원이었습니다. 말자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직원은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요. 어떻게 여기를 따라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말자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훈입니다. 지금은 백화점에서 일하지만 예전에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요? 보험조사 업무였습니다. 말자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7년 전쯤이었습니다. 큰 보험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루됐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실무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한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말자 씨의 손이 굳었습니다. 지은이를요? 네. 그때 그분은 다른 이름을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훈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직접 손을 쓰진 않았지만 계획을 짜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만 처벌받았고 그분은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사라졌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백화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말자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할머니를 걱정해서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분은 위험합니다. 한번 거짓말을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말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이는 착한 아이예요. 제 아들을 잘 보살피고 저한테도 잘해줍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성훈 씨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명함을 건넸습니다. 말자 씨는 받았습니다. 성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말자 씨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보았습니다. 박성훈 10-XXXX-XXX.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보험 사기, 이름을 바꾼 며느리, 숨겨진 과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말자 씨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 씨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 얼굴 뒤에 무엇이 있을까? 말자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까? 더 알아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말자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낮에 공원에서 뵌 사람입니다. 아, 할머니. 연락 주셨군요. 그때 하신 말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네. 같은 장소에서 만나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말자 씨는 다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성훈 씨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군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성훈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수사 자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말자 씨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은 씨였습니다. 7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짧았습니다. 화장은 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분명 지은 씨였습니다. 이름이 한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나이는 34세였습니다. 말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건 이후 한미선은 흔적을 지웠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지은으로요. 그리고 1년 뒤 할머니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소개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우연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훈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남편분께서 돌아가셨을 때가 6년 전이죠? 네. 그때 보험금이 나왔을 겁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말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 씨가 그걸 알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자 씨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진심으로 사랑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까? 제가 단언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훈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할머니 가족을 지키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말자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성훈 씨는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떠났습니다. 말자 씨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사진 속 지은 씨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며느리구나. 우리를 속인 사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삼겹살 구우려고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말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석이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은 씨를 사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석 씨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은 씨가 반찬을 날랐습니다. 말자 씨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어머님 제가 쌈 싸드릴게요. 지은 씨가 상추를 집었습니다. 고기를 올렸습니다. 자 드세요. 말자 씨는 받았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석 씨는 TV를 보러 갔습니다. 말자 씨는 지은 씨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두 사람은 거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말자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과거의 이름이 뭐였니? 지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답해라. 이름이 뭐였니? 지은이요. 계속 지은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말자 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한미선. 그게 내 이름이었지? 지은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7년 전 보험 사기 사건. 넌 거기에 연루되어 있었어. 이름을 바꾸고 도망쳤지. 누가 그런 말을. 중요하지 않다.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지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말자 씨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숨겼니? 말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하면 다 끝날까 봐요. 민석이는 알고 있니?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지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반성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했어요. 민석 씨 만나고 정말 달라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왜 우리 집에 온 거니? 대답해라. 우리 집 돈 때문이었니? 지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말자 씨는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 하지만 민석이한테는 내가 직접 말해야 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내일까지 생각해봐라. 말자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집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구나.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말자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은 씨가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은 씨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은 나중에 하자. 민석 씨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다.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 씨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민석 씨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민석 씨한테 말할게요. 그래야지. 하지만 말하면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그건 민석이가 정할 일이다. 지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엔 정말 나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말자 씨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석 씨를 찾아갔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만났어요. 알아봤어요. 집안 형편이 괜찮다는 것도.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민석 씨가 좋아졌어요. 진짜로요. 어머님도 좋았어요. 이 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 과거를 묻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말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알아요.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는 법이야. 지은 씨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말자 씨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미운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은 씨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게 전부 거짓이었을까?
말자 씨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네. 너 지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니? 네. 진심이에요. 민석이를 정말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정말로요. 말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오늘 저녁에 민석이한테 다 말해라. 내가 함께 있어줄게. 어머님.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른다.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 씨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들어와라. 이야기 좀 하자. 민석 씨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 나 숨긴 게 있어. 뭔데? 내 과거 그리고 내 이름 다 거짓말이었어. 민석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 씨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7년 전 사건, 이름을 바꾼 것, 처음 만났을 때의 의도. 민석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진심이야. 진심? 진심이라고? 민석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몇 년을 속이고 살았는데 그게 진심이라고? 민석 씨, 나가. 당장 나가. 민석 씨, 제발. 나가라고. 민석 씨가 소리쳤습니다. 지은 씨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자 씨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민석아. 엄마 나 바보였어. 완전히 속았어. 민석 씨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말자 씨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어라. 울고 나면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어떻게 생각해요? 전부 거짓말인데. 전부가 거짓말이었을까? 민석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은 거짓이었을지 몰라. 하지만 지난 몇 년 지은이가 너한테 해준 것들. 그게 전부 거짓이었을까? 엄마는 봤다. 지은이가 너 걱정하는 모습.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모습. 그게 연기였을까? 민석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엄마도 화가 난다. 배신감도 느낀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잘못을 뉘우치고 달라질 수 있단다. 말자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라. 시간을 가져라. 생각해봐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 씨와 지은 씨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남처럼 지냈습니다. 말자 씨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지은 씨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했습니다. 민석 씨는 술을 마셨습니다. 밤마다 혼자 마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지은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많이 생각했어.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꼈어. 지금도 그래. 지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생각해봤어. 그게 전부 거짓은 아니었던 것 같아. 지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 씨,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어떤 것도. 약속할게. 그리고 내 과거 그 사람들한테 사과해. 내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할게. 민석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짜로. 지은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울면서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자 씨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 씨가 말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분한테 가보려고요. 누구? 백화점 그분요. 박성훈 씨. 왜? 사과하려고요. 제대로. 말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함께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럴게.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VIP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성훈 씨가 있었습니다. 지은 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오셨군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세 사람은 조용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지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7년 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성훈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해야죠. 알아요. 그분들한테도 찾아갈 겁니다. 하나하나다. 성훈 씨는 지은 씨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달라지셨군요. 네.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지은 씨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자 씨가 성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번 돈은 조금씩 모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낼 돈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오늘 손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그래? 잘했네. 응. 뿌듯하더라. 정직하게 일해서 받는 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어. 민석 씨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자랑스러워. 말자 씨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지은 씨는 과거 사건의 피해자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전박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고 싶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번이고 숙였습니다. 어느 날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오? 죄송합니다.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변제도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갚겠습니다. 피해자는 한참을 지은 씨를 보았습니다. 당신, 진짜 변했군요. 지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그 백화점에 갔습니다. VIP 라운지에 올라갔습니다. 성훈 씨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에요. 감사 표시예요. 성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발요. 한지은 씨. 성훈 씨가 지은 씨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변했습니다. 이 돈은 진짜 피해자들에게 쓰세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라운지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보았습니다. 도시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습니다. 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말자 씨가 지은 씨의 팔짱을 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된다. 넌 충분히 벌을 받았고 충분히 뉘우쳤어. 어머님. 이제는 행복해도 돼. 우리 며느리. 지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자. 세 사람은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잘못을 뉘우쳤고 아들은 용서를 배웠고 나는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피로 이어져도 마음이 멀어질 수 있고 남처럼 시작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진실로 이어진 인연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뉘우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말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 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이 카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손님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지은 씨는 정성껏 내렸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은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말자 씨가 써준 글귀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꽃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말자 씨가 좋아하는 프리지아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말자 씨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석 씨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려요. 어머, 꽃이구나. 고맙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집이었지만 이제는 진실로 채워진 집이 되었습니다. 용서와 믿음으로 단단해진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한 삶의 시작. 용서받은 자의 새 출발.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